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최근 미국 임산부들에게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식 산후조리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산후조리가 철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기를 출산한 후 회복을 위해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흔히 동양 여성들과는 달리 서양 여성들은 골반이 커서 산후조리가 필요 없다는 인식이 널리 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편견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산모를 극진히 살피며 24시간 신생아를 케어해주는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미국엔 없는 문화라 미국 산모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최초의 산후조리원으로 알려진 뉴욕의 보람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1박당 $1,050에 달하지만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48% 증가해 하루 평균 8건에 달하고 수익은 2022년 이후 2배로 늘었다고 전했죠. 또 버지니아의 한 리조트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1박에 $1,650나 되지만 대기자가 4,0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리서치 회사 퓨처마켓 인사이트는 산후조리 업계가 10년 후에는 $257억 규모의 글로벌 시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죠. 블룸버그는 대다수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한 후 바로 집으로 퇴원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산모 10명 중 8명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짚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산후조리원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돌봄 지원 서비스의 부재이며 미국이 산모 간호 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험 보장을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 드러났죠. 건강관리를 연구하는 비영리 재단 커먼웰스 펀드는 미국의 이같이 낮은 수준이 사회적 지원이 산후 우울증 및 합병증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죠. 오늘의 사연은 한국의 산후조리에 대하여 감동받은 미국인 캐시의 사연입니다. 첫째를 낳고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못해 고생했던 캐시는 한국식 산후조리원을 알게 되고 둘째를 임신하자마자 예약했다고 하는데요. 산후조리원을 경험하고는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캐시의 사연 들어보러 가실까요? 저희 채널은 제보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사연자를 대신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일부 내용과 이름은 사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캐시라고 합니다. 첫아이를 낳았을 때 제왕절개는 피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비싼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지만 워낙 비싼 미국 병원비에 수술까지 하게 되면 만만치 않은 병원비를 생각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국 분들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에서는 단지 병원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출산을 하는 산모들도 많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출산 다음 날 바로 퇴원하는 비용도 이 정도인데 제왕절개를 하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다행히 자연분만을 해서 아이를 무사히 품에 안았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뻤던 것도 잠시 저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출산한 게 한여름이었는데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고 식사도 평소와 다름없이 먹습니다. 아이를 낳고 받았던 첫 식사도 차가운 샐러드와 스파게티였어요. 물론 에어컨 바람도 다 쏘였습니다. 산후조리라는 개념 없이 지낸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다음날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왔는데 정말로 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통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골반과 허리가 욱신거려서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고 아이를 안을 때마다 손목이 시리고 시큰거려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몸살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죠. 가슴이 욱신거리고 화끈거리더니 나중에는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온몸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어요. 나중에서야 그 증상이 산후풍이라는 것을 알았죠. 저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산후조리라는 개념조차 없었지요. 울면서 남편과 단둘이서 아이를 케어하였고 모유 수유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도 큰 것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이 완벽히 괜찮아지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둘째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임신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산후조리원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계 미국인이 창업한 산후조리원은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최소 3일에서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출산 후유증을 극복하고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어요. 기사에서는 예정보다 5주 이르게 아들을 출산한 산모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사용한 사례를 전했죠. 이 산모는 산후조리원에서 6일 동안 수유와 아기 심폐소생술 등을 배우고 마사지를 받았고 그녀는 이곳에서 남편이 함께 머무를 수 있었으며
아기가 신생아실에 있는 동안 밤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전했어요. 잠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한국의 산후조리를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서비스라 칭했죠.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예약했을 거예요. 저는 둘째를 임신하자마자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죠. 대기가 워낙 많다고 들었지만 다행히 한 자리가 남아있어서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최고급 조리원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임신 7주차에 전화를 해도 늦는다고 해요. 예약을 못하면 대기를 걸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첫 출산 때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봐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10개월이 지난 후 저는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첫째를 출산하고는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와 골반이 아픈 증상이 완전히 나아지지 않아 또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향했죠. 산후조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호텔인 줄 알았어요.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모두 친절했어요. 저는 2주 동안 지내기로 했어요. 조리원에서 산모들은 출산 후 몇 주간 보살핌을 받고 호텔 같은 환경에서 지내게 되죠. 놀라울 정도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가 제공되었죠. 특히 한국인들은 칼슘, 섬유질, 철분과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든 미역국이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음식이라고 여기죠. 그곳에 계신 분들이 미역국은 보약이라며 무조건 먹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역국은 모유를 만드는데도 최고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인 코스가 되죠. 수유실에서는 수유 전문가가 모유를 짜고 필라테스 강사는 회복 방법을 알려주죠. 또 전문가가 산모의 몸이 출산 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스러운 마사지를 해줍니다. 늘어난 골반과 아이를 낳느라 부어오른 다리와 배, 가슴 마사지도 1시간씩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손목이 시린 사람을 위하여 파라핀 찜질을 계속해서 시켜줬는데 진심으로 그 시렸던 손목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또한 절대로 제 몸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닿지 않도록 두꺼운 양말과 손수건을 목에 두르게 하고는 처음 며칠은 머리도 감지 못하게 하였어요. 또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봐주기 때문에 산모들은 모유 수유를 할 시간에만 호출을 받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산모들은 몸조리에만 집중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우선은 몸이 괜찮아져야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데 산모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 과정이 놀라웠어요. 이렇게나 쉽고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왜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일까요? 진작에 이 방법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후회가 되었어요. 조리원에 머물 때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아기를 낳은 엄마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조리원 동기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같은 시기에 출산을 하여 다양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가 끝나도 엄마들은 서로 연락하며 같은 관심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리원 생활이 힘든 출산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없었으면 첫째 출산 때와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신생아를 조리원의 낯선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어 보니 신생아실이 매우 가까이 있어서 늘 아기와 함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주를 경험해보니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마처럼 케어해 주었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조리원을 나갈 때 떠나기 싫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리원 퇴소 후에도 부모님은 제가 첫째를 낳고 너무나 고생을 해서 이번만큼은 확실히 조리해야 한다며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이미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며 거절했는데 부모님은 이 또한 한국에 있는 시스템이니 받아보라고 하셨죠. 한국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출산한 여자를 위해 이토록 좋은 시스템이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2주 동안 산후도우미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첫째 아이의 케어는 물론이고 저의 식사 준비, 아기 목욕, 재우기, 마사지를 해주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이어 산후도우미까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접하니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한국이 아니었으면 제 몸은 망가졌을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에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려고요.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시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연 맛집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